야, 이거 벤츠 안 되겠네. 벤츠 저기 또 들어오고, 이거 또 들어왔잖아. 지금 요즘 매일 들어와, 이거 지금. 휠이 계속 금이 가고, 다 깨져가지고, 이거 완전 못 쓰겠네. 자, 오늘 또 차가 2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휠 크랙. 어김없이 벤츠입니다. 벤츠 S클래스하고 CLS. 예, 휠 크랙 때문에 왔는데요. 자, 바람이 새서 왔는데, 자세히 보면, 예, 여기 휠 크랙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저 벤츠 휠이 많이 깨져서 오는데요. 실제 독삼사 중에 자동차 휠이 깨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휠이 깨진다는 거는 지금 엄청난 주행 중에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벤츠는 이 휠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휠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저희도 사실 이 작업이 그렇게 좀 즐거운 그런 작업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휠이 깨지면, 다 같이 깨지면 4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겠는데, 1개씩 와요. 그래서 차가 자리만 차지하고 계속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휠을 복원하는 업체인데, 또 이제 휠 깨진 걸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못합니다 하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차주분의 입장은 이제 휠 깨지면 위험하니까 자꾸 이제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휠 하나 때문에 차를 운행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들어오시면 또 웬만하면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내버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우리도 작업하는데 참, 솔직히 우리가 뭐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하나하나 오시면 우리도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오늘 또 2대가 입고됐으니까 휠 2개를 오늘 용접하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휠을 용접을 해서 타면 그게 말이 되냐, 밸런스 안 맞는다, 뭐 위험하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시는데, 저도 다 장담할 수 있어서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휠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매번 깨진다고 해서 휠을 매번 교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벤츠가 휠을 어제 팔았는데 오늘 깨졌다고 이걸 교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운전자 결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얘는 휠은 소모품이다 해서 이제 새 거로 교체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휠 한 개 값이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데 이걸 매번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휠을 용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휠을 용접하시는 게 뭐 저게 견디냐, 위험하다, 사람 잡는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휠을 많이 용접을 한다. 겨울에 것 매일 1대씩은 들어오거든요. 1~2대씩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휠을 용접을 해서 내보냈다고 해서 그 휠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안 깨지는 게 아니고, 그 부위가 깨질 때도 있고 다른 부위가 깨질 때도 있지만, 휠을 용접을 했다고 해서 새 휠보다 더 깨진다, 무조건 더 깨지고 위험하다, 이렇지는 않아요. 이제 휠이 이제 한 방에 이제 박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쪽에 끝라인부터 서서히 깨져서 이제 넓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용접을 했다고 해서 원래 새 휠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드리는데 최대한 다시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용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 위험하다고 하면은 이 부위가 다시 깨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부위가 깨지는 것보다 다른 곳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BM이나 아우디도 이렇게 많이 크랙이 가는 편인가요? 아니, 이제 다 벤츠 대부분 이제 휠 깨지는 거에 95%? 95% 이상은 몽땅 벤츠 휠입니다. 벤츠 휠이 일단 겨울철에는 매일 온다고 보면 돼요. 하루에 1대씩? 그렇죠. 매일 한 대, 2대? 뭐 그 정도는 매일 온다고 보면 돼요. 벤츠가 휠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보면. 이제 휠을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게 휠 값이 한두 푼이어야 되는 말이지. 여기가 깨졌단 말이야. 어디요? 여기가 이렇게. 딱 이제 여기까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람 자꾸 새니까. 아까 보면 엄청 금이 실금처럼 갔는데 이렇게 넓게 가공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해야 용접물이 안쪽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 용접이 튼튼하게 이 휠하고 한 몸처럼 용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도 이제 중국산 용접봉 같은 걸 사용하면 얘가 못 견디거든요. 이제 휠이 하중을 많이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용접해야 되는데 용접봉 사용할 때도 이왕이면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면 이 용접이 강도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용접을 할 때, 휠 용접을 할 때는 무조건 미국산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100%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벤츠에서도 휠을 만든 사람들도 이거를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정도 강도는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이 깨끗하게 이물질이 없어야 이 용접이 잘 달라붙어요. 이제 이물질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기포가 생겨서 크랙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가공이 끝났고요. 이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용접을 다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부터 이쪽에까지 쭉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타이어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면을 잘 맞춰서 여기를 갈아줘야 돼요. 갈아서 면을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타이어를 끼면 바람이 새겠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그라인더로 면을 맞춰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렇게 탁탁 이게 이 부분이 아직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연마를 한 상태에서 타이어를 꼈다 하면은 요 사이로 작은 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사이로 바람이 새겠죠. 그래서 얘를 완벽하게 이 원래 면하고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할 때는 좀 위험해서 이제 장갑을 벗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손으로 이렇게 만져야 요게 수평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수평은. 자, 이쪽에는 정확하게 맞춰주고 사포질까지 해야지. 자, 사포로 이걸 잘 안 맞추면 바람이 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바람이 새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뒷부분은 가공 안 해도 되나요? 뒤에는 이제 페인트 칠도 할 건데 뒤쪽에는 가공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하지 않고 좀 살을 남겨 놓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살이 좀 더 붙어 있으면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부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라카를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용접하고 가공 작업까지 끝낸 다음에 이제 부식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라카로 도장을 뿌려줬습니다. 얘는 단순하게 휠 외장 복원이 아니고 이제 크랙만 복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굴절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굴절 상태 확인하고 타이어 끼고 그리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깨졌지만 굴절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 맞춘 다음에 밸런스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차에다 장착하는 거로 이번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거품이 안 나오면 바람이 안 새는 거죠? 네, 안 새네. 보면 자, 오늘 이렇게 벤츠 CLS하고 S클래스 휠 크랙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벤츠가 일부러 휠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면 아마 이제 제조 과정에서 휠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벤츠는 빨리 이것을 시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잡박이었습니다.